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됐는데요. 늦게 인연을 만나 행복하기만을 바랬는데 세상은 그걸 허락해주지 않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지금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아주 오래전에 엄마와 이혼을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엄마와 안 좋게 이혼을 해서 그런지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기초수급자로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어렵고 가난하게 지내보니 제가 가장으로 빨리 나서야겠다고 판단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대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제가 구한 일터는 농산물 시장이었어요. 거기선 저처럼 학벌이 없고 나이가 어려도 일자리를 주는 곳이었죠. 매일 이른 새벽 시간에 일을 나가서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지냈답니다. 그 덕에 엄마와 저는 이전보다 나은 일상을 보낼 수 있었어요. 늘 어둡던 엄마는 제가 돈을 벌어오면서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아들 네 덕에 소고기를 다 먹어보는구나. 어린 나이에 일 나가게 해서 미안해 죽겠다. 이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엄마는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저야 신체 건강한 남자고 엄마는 마음의 병이 큰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가 가장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엄마, 저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일하는 것도 즐겁고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재밌게 사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엄마한테 효도는 평생 할 테니까 힘내시라고요. 아유, 고맙다 아들아. 이 부족한 엄마를 이렇게 이해해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널 만난 거야, 아들아. 엄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하셔서 약을 드시면서 버티셨고 집 밖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지냈죠. 저는 농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수십 년을 일했고 제 구역을 여러 개 임대해서 직원을 부리며 일을 했습니다. 각종 채소나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와 같은 쪄먹는 농산물과 각종 과일을 팔았어요. 일은 일주일에 하루 쉬었는데 그날은 거의 잠만 잤죠. 평일에는 잠을 부족하게 자니 일요일에는 거의 실신하듯 뻗어 있었습니다. 제 나이 40대 후반이 되자 벌어둔 돈도 꽤 많았고 어머니께 집도 해드리고 효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어요. 결혼이라는 걸 꿈꾸기로 한 거죠. 어머니는 한 번도 저에게 결혼을 보채지 않으셔서 한 번은 제가 먼저 왜 결혼 얘기를 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가 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가? 너 여자 생겼니? 아니요. 근데 제 나이가 내일 모레 쉰이고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벌어둔 돈도 꽤 많으니 남들처럼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싶어졌어요. 아이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여자 만나고 싶으면 연애나 해라. 결혼은 이 엄마가 실패했으니 꼭 추천하고 싶진 않어.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도 연애는 하고 싶으니까 소개 좀 받아볼게요. 그렇게 해라. 근데 아들, 왜 갑자기 여자 만나고 싶어진 거야? 그동안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아무래도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남잔데 여자랑 불같은 사랑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아들, 네가 연애한 게 10년은 넘은 것 같으니 예쁜 아가씨 만나봐라. 엄마는 결혼을 부정하면서 연애는 또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님이 주선해줬는데 처음 만난 순간 반해버렸어요. 저보다 4살 어린 40대 미혼 여자였는데
20대 못지않은 미모와 후광이 비치는 듯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주저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바로 고백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사랑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여자는 낄낄 웃으면서 긍정의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연주씨, 인생은 짧습니다. 더 길게 볼 필요 없이 연주씨랑 바로 사귀고 싶어요. 저에게 이런 미인이 또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저 좋다는 남자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 사귀어봐요. 그래서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아서 하루빨리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3개월 만에 연지 씨에게 청혼을 했어요. 너무 갑작스럽다고 했지만 저에겐 교제할 시간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난 거라 확신하며 청혼했죠. 결국 제 진심에 연지 씨가 받아주게 됐고 저희 두 사람은 곧장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비 처가에서는 제가 성실하고 꽤 능력도 있는 것 같다며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문제였어요. 이 여자가 사귀고 있다는 애니? 아가씨, 집안은 어떻지? 네? 그냥 평범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연금으로 생계 유지하면서 지내세요. 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럼 아가씨 직업은 뭐야? 그게 작년까지는 공부방에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무지개, 집안도 그저 그렇다는 거네? 그럼 너랑 네 부모님이 내 아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부모님도 아주 가난하진 않아요. 누구한테 손 벌리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상준 씨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없고 부모님이 받지도 않으려고 하실 겁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말이 달라지거든. 난 내 아들이 호구 노릇할까봐 걱정돼. 어머니는 제 예비 아내를 두고 여러 가지 불만을 말씀하시며 결혼을 말리셨어요. 상준아, 아들, 너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너만 손해고 고생만 할 거야. 내가 말했었잖아.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연애만 하면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근데 저는 연지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예쁜 가정 꾸리고 자식도 낳고 멋지게 살고 싶다고요. 뭐? 자식을 낳겠다고? 이 아가씨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늙으면 애 갖는 것도 어렵고 설사 낳더라도 아이가 정상이지 않은 경우가 많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병원에서 임신 전에 주사도 맞고 몇 개월 관리하고 임신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벽 세우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아휴, 네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어린애 같구나.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말리진 않으마. 근데 말이야, 혼인신고는 2년 정도 뒤에 해라.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저는 싫다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연지 씨가 먼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신고를 2년 뒤에 하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얼마 뒤 신혼생활을 즐기게 된 저는 아내에게 흠뻑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늦가기 신랑이라서 그런지 일하러 나가면 아내 생각 때문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생겼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점심은 먹었어? 난 시장에서 국밥 먹었는데. 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 라면? 에이, 겨울 라면 먹은 거야? 냉장고에 내가 사다 둔 한우 있잖아. 그거 먹어. 아니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혼자 한우를 먹어? 당신이랑 같이 먹을 거니까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집으로 와. 내가 맛있게 차려줄게. 고마워, 여보. 당신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매일 새벽에 밥까지 차려주면서 힘들게 내조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뭘. 자기야, 우리 빨리 애기 가지자. 요즘 길거리에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아, 그래. 우리 빨리 이사 가져야지. 먼저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자. 이번 주말에 문 여는 산부인과 찾아봐. 벌써 찾아놨지. 일요일에 진료하는 병원이 있긴 해.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우리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보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가장이 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임신검사를 했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 건강해서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아내가 노산이라서 몸이 힘들 수 있다는 조언만 해줬답니다. 아내에게 주사를 놔주고는 한 달간 부부관계를 맺지 말라고도 했어요. 이에 저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신혼이라 한창 불타오를 시기인데 한 달 동안 아내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보, 의사가 하는 말 꼭 지켜야 하나? 당신이랑 내가 신혼인 걸 뻔히 알면서 한 달 동안 사랑하지 말라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럼 어떡해. 건강한 아이 낳으려면 감수해야 한다잖아. 자기야, 한 달만 참아. 그 이후에는 실컷 앉게 해줄게. 참기 힘든데. 당신하고 아이 위해서 한번 참아볼게.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말이야. 으이그, 당신은 내가 그렇게 좋아?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운명인 짝인데 싫을 리가 있겠어? 난 당신이랑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엄청 사랑할 거라고. 내 말 진심인 거 알지? 당연히 알지.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 우리 앞으로도 열렬히 사랑하자? 그렇게 아내와 저는 한 달 동안 각방을 썼습니다. 제가 잠결에 아내를 안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될까봐 아예 피해 있기로 한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더니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거 참 웃기는 년이네. 설마 했더니 아주 여우가 따로 없었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상준아, 아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무슨 얘긴데요? 어머니, 심호흡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숨을 연거푸 들이쉬고 뱉으시더니 안정을 취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준아,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 처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내가 길에서 본 게 있는데 그년이 웬 젊은 남자랑 골목을 걸어가는 걸 봤어. 순간 내 눈을 의심했는데 두 사람 뒤를 따라가 봤더니 네 처가 확실하더구나. 제 아내가 젊은 남자를 만났다고요? 아유, 그렇다니까. 투년 놈이 모텔 골목 걷다가 이내 한 모텔 건물로 들어갔어. 내가 그걸 보고 어찌나 손발이 떨리던지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니까. 상준아, 네 처가 그런 년이야.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가는 꼬리 9개 달린 여우년이라고.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어서 그년이랑 헤어져라.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 아이 가지겠다고 산부인과에서 주사도 맞고 왔다고요. 그런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니. 으이구,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이렇게 순진하니까 내가 결혼을 말린 거야. 너 생각 잘해봐라. 네 처가 씀씀이가 커지지 않았냐? 너한테 생활비 받아 쓰고 있지? 네, 생활비를 주긴 주는데 생각해보니까 매번 돈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넉넉하게 주긴 했어요. 바로 그거야. 그게 시작이라고. 처음엔 야금야금 네 돈 갉아먹다가 나중에 친정 부모 중 하나가 아프다면서 돈 달라고 할 거야. 여우년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 있지. 어머니, 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엄마가 하는 말 못 믿는 거야? 내가 헛것 보고 너한테 헛소리 떠든다고 생각하니?
네 처가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 믿을게요. 빨리 정리해라. 그년이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라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내는 막장 중에 막장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굴면서 훌륭한 아내의 진면모를 보여주더니 젊은 남자와 모텔방에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가슴이 철렁이면서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일단 모른 척부터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 때가 되면 외도를 밝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친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부탁하더군요. 엄마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시다네? 아빠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말이야. 외과에 가셨는데 잘 낫지 않는다고 하셔서 한의원에 모셔갈까 해. 한의원? 그래, 몸 나으려면 어느 병원이든 찾아가야지.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보태주면 안 될까? 내가 혼수 마련하느라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뭐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처부모님도 나한텐 부모님이잖아. 그럼 내 카드로 가서 진료받게 해드려. 자기야, 그 한의원에서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준대. 그러니까 계좌로 보내주면 안 될까? 알겠어.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약값이 얼마야? 한 사람당 700만 원이래. 1,400만 원인데 10% 할인하면 1,260만 원만 주면 돼. 뭐? 그렇게나 비싸? 무슨 한약이 1,000만 원이 넘어? 자기야, 거기 진짜 용하고 좋은 곳이래. 약초도 신만이들이 캐온 질 좋은 것들만 사용한다고 했어.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대. 저는 살면서 한약값이 그렇게 비싼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이 진실처럼 느껴졌고 아내가 저를 돈으로 보고 결혼한 것 같았어요. 일단 한약은 보류하자. 내가 직접 한의원에 모시고 가는 게 좋겠어. 어? 왜? 날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자식이니까 직접 치료받는 것도 보고 약 효능 같은 것도 직접 듣고 싶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알았어. 그럼 다음에 약속 잡아서 같이 한의원 가자. 저는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약값을 절대 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말고도 아내가 어딘지 모르게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금 신뢰하게 됐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아내가 없는 저녁 시간에 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충고하시려고 들려주셨습니다. 아들, 별일 없는 거야? 그년이 돈을 요구하는 거 말고 너한테 무슨 약을 먹인다느니 너 잘 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아니, 뭐 자고 있을 때 무슨 짓을 꾸몄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죽겠어요. 집사람이 바람 피운다는 걸 듣고 나서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으이구, 내가 뭐라 그랬니? 결혼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지? 너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그럼 빨리 정리해라. 바람 피운 증거는 모텔방에 들어가서 사진 찍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대. 그냥 바람소리 하지 말고 헤어져라. 어머니, 진짜 바람 피운 거 맞겠죠? 이혼해야겠죠? 제가 여자를 잘못 만난 거 맞죠? 그럼 널 낳은 내가 거짓말하겠니? 몸 조심하고 이혼하기 전까진 네 와이프 조심해라. 무슨 짓을 저질러도 충분히 저지를 테니까. 알겠어요. 제가 조만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머니의 충고를 다시 듣고 여러 생각이 오갔는데 확실하게 불륜 증거를 잡아 위자료를 제가 받고 끝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륜 현장 잡기로 유명한 흥신소에 찾아가서 제 아내의 뒤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확실한 증거를 받아내기로 한 거죠. 흥신소장은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흘 동안 아내에게서 수상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사모님은 집이랑 시장 그리고 카페에서 동성 친구들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대화도 엿들었는데 뭐 외도로 의심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사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감시해 주세요. 분명히 뭔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오가는 곳은 시장 말고 별다르게 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모텔방에 가지 않냐고 물었더니 모텔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며 아주 깨끗하다고만 했어요. 혹시 아내가 흥신소장과 뒤에서 손잡고 저를 엿먹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흥신소장이 역으로 돈을 더 벌려고 아내와 거래를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상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전 아무도 믿지 않기로 하고 제가 직접 밝혀보기로 했어요. 먼저 아내가 자주 입는 옷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며칠 두고 봤는데 흥신소장 말대로 시장이나 카페에 가는 게 전부였고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전 집안에서 뭔 짓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하며 CCTV를 달아놨죠. 아주 작은 카메라라 들킬 염려가 없었습니다. 요즘 장비는 최첨단이라 그런지 일하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비친 집을 감시할 수 있더라고요. 아내는 집 안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장을 봐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조강지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자 집에 누가 왔는지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간남의 얼굴을 보려고 눈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온 건 상간남이 아니라 제 어머니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제 핸드폰에 들렸습니다. 너 뭐 하고 있었니? 어머님 오셨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해줄 굴무침 하고 있었어요. 굴무침? 아, 요즘 굴 먹으면 노로바이러스인지 뭔지 걸린다던데 내 아들 보내버리려고 굴을 준비한 거냐? 어머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은 저도 먹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인연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안 되겠다. 교육 좀 해야겠어. 어머니는 아내의 팔을 잡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아, 어머님 아파요. 이러다 팔 부러지겠어요. 요년아, 안 부러져. 내가 일부러 상처나지 않게 매번 관절만 건드는 거 몰라? 내가 뺨이라도 날리면 내 아들이 그 상처 보고 놀랄 테니 이렇게 뼈마디만 공격하는 거라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 마음에 안 든다. 니년이 내 아들 등골에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는 꼴 보기 싫다고. 너 네 친정 부모한테 비싼 한약 사준다고 큰돈 요구했다며? 그건 진짜 좋은 약이라고 들어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그러니 그만 놔주세요. 그냥 놔달라고? 이년아, 네가 이 집에서 나간다고 하면 놔줄게. 내 아들 옆에서 사라져. 꺼져달란 말이야. 어머님, 저 상준 씨 사랑해요.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이자 죽어서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이와 아이도 낳고 잘 살 거예요. 절 아무리 미워하시고 내치려고 하셔도 절대 못 나갑니다. 과연 그럴까? 내 아들은 벌써 너랑 이혼할 마음 가졌다고. 조만간 니년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남편이 저랑 이혼할 마음이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이혼하게 될 거다. 내가 너에 대한 유언비어를 전해줬거든. 젊은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해주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 그리고 니년이 내 아들 해치려고 마음먹었다는 뉘앙스로 알려줬더니 몹시 괴로워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겠다고 했어. 절 모함하신 거예요?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매번 어머님한테 당하고 지내는 걸 그이한테 비밀로 했다고요. 남편이 어머님 미워하고 원망할까봐, 그리고 행여나 어머님 만나지 않고 천륜 끊을까봐 걱정돼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냐? 그냥 말하지 그래.
과연 내 아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이년아. 내 아들이 널 사랑한다고 해도 애미 말을 더 신뢰하고 믿어주는 아이라고. 제가 이 집에서 떠나야 그만하실 건가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랑 상준 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니, 내 아들은 내 소유물이야. 내 물건이란 말이야. 네가 주인 있는 물건을 훔쳐갔으니 그 주인을 박살내고 쫓아내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어떤 여자도 내 아들 옆에 있을 수 없어. 걔가 버는 돈은 다 내 거고 걔한테 사랑받을 사람은 나 하나란 말이야. 어머님, 제정신 아니에요. 저도 더는 못 참습니다. 남편한테 모두 말하겠어요. 말해봐. 내 아들은 무조건 내 편일 테니까. 넌 바람난 불륜녀에 돈 때문에 결혼한 파렴치한으로 판단할 테니까. 어머님, 팔 진짜 아파요. 부러질 것 같다고요. 걱정 마라. 내가 그동안 너처럼 팔 꺾어준 여자가 여럿대. 내 아들이랑 사귀었던 년들도 하나같이 팔다리를 꺾였어. 머리채도 잡아 뽑혔고 말이야. 넌 얼굴이나 몸에 공격 안 해. 왜? 흔적이 남거든. 근데 이렇게 관절을 꺾어서 고통스럽게 해주면 티도 안 나고 너처럼 그만하라고 애원을 하지. 어머님, 그럼 차라리 제 팔을 부러뜨리세요. 남편을 잃는 것보다 다치는 게 훨씬 낫겠다고요. 아무리 저를 괴롭히셔도 저는 그이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CCTV 속 어머니는 광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광기 어린 어머니의 공격을 받아가며 인내하고 있었고요. 여태껏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사귀었던 여자들이 왜 갑자기 떠나게 됐는지 그때 알게 됐죠. 소유물이라는 단어를 듣고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답니다. 제가 일찍 가장이 돼 생계를 유지했고 어머니에게 집과 차도 사드리고 매달 용돈까지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여하튼 저는 영상을 계속 지켜봤는데 어머니는 곧 아내에게 빨리 떠나라고 경고하고 신혼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불러 앉혀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 별일 없어? 오늘 무슨 일 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일은 무슨.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보냈어. 당신 생각하면서 말이야. 아내는 끝까지 어머니의 추악한 짓을 감춰주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제가 상처받거나 천륜을 끊을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수거해 아내 앞에 가져다 줬어요. 여보,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어. 바람 피우고 있고 허튼 짓 꾸민다고 말이야. 난 그 말 믿고 흥신소에 당신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집안에서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쁜 짓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CCTV를 설치했어. 근데 오늘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우리 엄마가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들한테 모두 협박하고 무섭게 공격해서 떠나게 했고 당신 역시 그 관절 꺾기로 괴롭히면서 날 떠나라고 하더라. 내가 자기의 소유물이라면서 말이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당신을 파렴치한 여자로 생각했어. 어머니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고. 미안해, 여보. 그걸 다 봤구나. 자기야, 근데 어머님한테 화내지 마. 당신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그렇게 되신 걸 거야. 앞으로 대화로 잘 풀어보면서 사이 유지하면 좋겠어. 나도 어머니와 인연 끊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삼자 대면하고 어머니한테 고쳐야 할 병이 있다고 확실히 전해야 해. 그럼 어머님이 더 엇나가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거야.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던 걸 저에게 들키자 도리어 그동안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이런 여자를 의심했던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바보 같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며칠 뒤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어머니, 제가 집에 CCTV 달아놔서 어머니가 아내한테 한 짓 다 봤어요. 뭐? 설마 몰래 CCTV 설치한 거니? 네. 어머니 말씀대로 아내의 행적을 알고 싶어서 달았는데 제 아내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내를 공격하고 막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과거의 일들과 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흥분해서 한 말이다.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네 처가 바람 피우는 건 진짜다. 내가 이 두 눈으로 모텔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 어머니, 영상에 담긴 거 다 봤다고요.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라고 시인하는 것까지 다 찍혔단 말이에요. 제발 그만하시고 저랑 병원에 가요. 뭐야?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정신과에 가는 게 큰일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요. 상담받고 치료하자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 마주보는 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기껏 키워줬더니 이딴 막말을 해? 야, 네 처가 네 등골 빨아먹은 년 같아서 쫓아내려고 한 게 어떻게 정신병이냐? 내 아들 잘 되길 바래서 선의의 거짓을 좀 한 거라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진실을 다 알게 됐는데 끝까지 이러시면 곤란해요. 곤란?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너 내가 병원 안 가면 인연 끊겠다는 거냐? 아니, 어떻게 천년을 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전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잘못됐으니 고쳐보자는 겁니다. 됐다. 이 멍청한 놈이 여우년한테 빠져가지고 지 애미를 이상한 년으로 몰고 가네. 야, 열 빠진 놈아.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인연이랑 헤어져. 오늘은 너랑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일어나겠어.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탓이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며 연신 사과했고 저는 저대로 머릿속이 어지러워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연락 끊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버렸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 아내를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며 제가 속고 있는 것이라고 큰 소리만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흥신소장을 찾아가 어머니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이고 과거에 아버지와 왜 이혼했는지, 다른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지 세세하게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흥신소장은 신상을 털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고액의 의뢰 비용을 요구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일이니 아끼지 않고 요구한 돈을 모두 주면서 어머니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흥신소장은 한 달이 넘도록 어머니에 대한 신상조사를 했고 하루 일과와 매일 누굴 만나는지 꼼꼼하게 조사해 결과를 들고 절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박상준 씨 어머니 이영자 씨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바로 보시려고요? 그러지 말고 청심환이라도 드시고 보시죠. 많이 놀라실 만한 증거가 들어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전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각대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어머니는 제가 드린 돈으로 술집을 다니며 젊은 남자들과 즐기고 있더군요. 이건 뭐 어머니의 사생활이라 별로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류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아주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는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흥신 소장이 아내에게 연락해 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자기야, 정신이 들어? 충격이 심했지. 나도 소장님한테 자료 받고 엄청 놀랐어. 믿기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어. 미치겠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진실을 밝혀서 어머니를 벌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겠지? 이거 참. 나이 50이 되도록 이런 무서운 비밀을 모르고 살아왔네. 50년을 사기당했어. 자기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울어도 돼.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아내의 말에 저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는데 눈물은 1시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정신이 좀 맑아져서 일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경찰서로 가 서류를 접수하고 사건이 형사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이 되는 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혀를 차며 충고하더군요. 넌 아직도 이 엄마 말 안 듣고 천연이랑 같이 사는 거냐? 네가 뭘 잘했다고 날 부른 거야? 어머니, 마지막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마지막? 이놈의 자식이 지금 애미한테 연 끊자는 소리를 하려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왜 절 훔치셨어요? 제가 갓난아기 때 훔쳐왔다면서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흥신 소장이 입수한 자료는 바로 어머니가 저희 친어머니가 아니고 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저를 어느 집에서 훔쳐왔답니다. 애인의 호적에 올렸는데 그 애인이 도망가고 나서 혼자 저를 키웠던 거죠. 제가 왜 기절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멈출 것처럼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증거 서류를 보여주고 주민등록을 말소한 어머니의 애인, 호적상 제 부친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진실을 물었고 흥신 소장이 모든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증거 자료를 보시더니 이마에 손을 올리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은 거지? 그놈은 주민등록 말소하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낸 거야? 아주머니,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날 훔쳐서 50년 동안 엄마 노릇하신 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제가 호통쳤더니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상준아,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미안하다. 실은 내가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했어.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고 날 엄청 괴롭혔다. 근데 내가 임신을 못하게 되니까 이혼당하고 쫓겨났어.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혼자 단칸방에서 숨어 살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지. 그러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 나는 그이가 큰 인연이라 생각해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하지만 내 몸은 불임이었고 아이를 가질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어느 날 내 애인과 같이 아이를 훔치기로 결심했어. 50년 전에 네가 공원에 있는 유모차에 앉아있더구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잠시 어딜 간 모양이었지. 아마 화장실에 갔겠지. 우린 그 사이를 틈타서 널 데리고 도망왔다. 그리고 널 내 애인 호적에 올려 자식으로 키웠어.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자 밑에서 자랐다니. 이 미친 사기꾼아. 당신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어. 날 훔친 여자 밑에서 자랐다니. 이 역같은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난 거야? 아이고, 미안하다 상준아. 엄마는 아이가 필요했고 네가 내 자식이라는 걸 운명처럼 느꼈어. 공원에서 너 혼자 유모차에 앉아있던 게 하늘이 준 큰 선물이자 운명이라 깨달았다고. 그래서 널 애지중지 키웠던 거야. 뭐요? 애지중지?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에 거의 나가지도 못해서 내가 가장 노릇해서 사람답게 살게 해준 거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봤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모시고 살면서 바쳤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단 말이야! 나도 널 사랑하고 아꼈어. 보상을 달라니. 상준아, 우리 그냥 이대로 모자지간으로 잘 지내보자. 지난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이 우리 둘을 맺어준 거라고. 그 더러운 입 그만 다물어! 한마디만 더 했다간 이빨 다 뽑아버릴 테니까! 아유, 아들아. 엄마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자 유일한 사랑이야. 아유, 내 새끼. 제발 엄마 버리지 말아라. 이 엄마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랑 주면서 갚아줄게. 닥치라고 했지, 이 추악한 범죄자야! 저는 어머니의 얼굴에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50년의 인생을 빼앗긴 것 치고는 아주 작은 벌이었죠. 그래, 때려라. 이 엄마 때리고 싶으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 하지만 날 버리지 마라, 아들아. 너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 상준아, 이거 다 네 마누라가 꾸민 짓이지? 천연이 날 몰아내려고 과거를 까발린 거잖아. 저 요망한 여운년이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천연 버리고 우리 둘이 다시 행복하게 살자. 아들아, 내 손 잡아 죽어라. 닥쳐! 당신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한테까지 큰 죄를 지었어. 아무 잘못 없는 내 아내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지? 이 마녀야! 넌 오늘로써 인생 끝이야. 지금 집으로 형사들 오고 있어. 이미 조사 끝났고. 당신 혐의 다 알게 됐다고! 뭐? 날 신고했다고? 이런 개 후레 자식을 봤나? 넌 이 애미를 감옥에 보낼 생각이야? 허! 그런데 어쩌냐? 공소시효가 끝난 지가 아주 오래돼서 난 처벌받지 못할걸.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마녀의 본 모습이. 그래, 내 인생 훔친 것은 처벌이 어렵겠지.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가 한둘이 아니던데. 내가 벌어다준 돈으로 도박한 것도 모자라 도박장 운영했더라. 아들내미가 농산물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을 아주 흥청망청 썼더라. 아들을 훔쳐서 소유물로 키워 돈을 갈취해서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 그 죄에 대한 벌이 약하진 않을 거야. 뭐야, 이 새끼야? 넌 나에 대해 얼마나 파헤친 거야? 젠장, 지금 짭새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튀어야겠네. 니미를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이 호구 새끼야. 어머니는 꿇고 있던 무릎을 펴자 쥐가 났는지 움찔거리며 현관 밖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 천사 같은 아내가 성큼 걸어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줌마, 나한테 한 짓 기억하죠? 뼈마디를 꺾어가며 괴롭히던 거.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요. 아내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히고 팔을 꺾는 기술인 안발을 걸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 야야, 그만, 스톱. 내가 졌어. 이것 좀 놔줘. 나 지금 잡히면 안 돼. 경찰 오기 전에 날 내보내달란 말이야. 가긴 어딜 가요. 내가 경찰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안바로 아줌마 팔 꺾어줄게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잘못하면 팔이 빠져버리거나 부러지니까. 아이, 이 두년 놈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네. 아들이라는 놈은 50년 동안 잘 살아왔으면서 나한테 한다는 게 복수냐? 너 이런 짓 하면 하늘이 천벌 내릴 거야. 어머니는 안바에 걸린 채로 저에게 천벌 받으라는 소리를 뻔뻔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살진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썩은 내 맡으며 오랫동안 갇혀 지낼 거야. 난 당신이 거기서 죽는 날까지 살길 바래. 아니, 그렇게 되게 만들 거야. 내 50년을 훔쳐간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이 후레 자식이 끝까지 엄마한테 막말이네. 야, 이놈아,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 비싼 변호사 써서 금세 나와서 멀쩡하게 사는 걸 보여주마.
내가 감옥에서 다시 나오면 네 놈한테 복수하고 말겠어. 이런 짐승이 내 어머니였다니. 꼭 지옥에 가길 바란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고 형사들이 들어와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를 훔쳐 키운 사실과 저를 가스라이팅해서 소유물처럼 다뤄 돈을 갈취한 것들이 모두 인정됐죠. 아기 때 저를 훔친 건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도박과 갈취죄에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어머니가 아주 늙고 힘없을 때 출소가 될 정도의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빼앗아간 여자에게 복수는 막이 내렸고 아내와 함께 유전자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 떨려. 날 낳아주신 친부모님이 유전자를 등록하셨을까? 아마 하셨을 거야. 당신을 도둑맞고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을 텐데 당연히 유전자를 등록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꼭 만나게 될 테니까 기다려보자고. 아내가 제 친부모를 찾자며 유전자 등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연락을 받게 됐고 부모님을 만나 뵈러 경기도로 향했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납골 땅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납골 땅에 안치됐답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진실을 알았더라면 진짜 부모님을 만났을 수 있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친부모님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매년 찾아가자고 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겠네요. 40대 중반인 아내가 얼마 전 아이를 가졌답니다. 저는 드디어 꿈을 이룬 것 같아 아주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내년에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고 아내가 무사히 출산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원을 해주시면 아내가 댓글을 보고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가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